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기다려지는 분들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네, 집에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신장식 변호사님 좀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요? 제가요? 저분이요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식당 해요. 신장개요. 요새 목요일에는 우리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슈 삼업 먹고. 잘 드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주 그냥 푸짐하게. 매일 먹었으면 좋겠는데 삼합은. 제가 우리 방송 잘 되면 20만 가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1만 6천?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가지고 나온 게 너무너무 많고요. 저도 정말 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혹은 1990년대 말부터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전혀 걸리지 않고 아주 한 사람의 인생을 구름 위로 슉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고요. 와, 청와대까지 쭈르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너무너무 부러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저는 정말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 능력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 오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삼아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의견 주시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날 것 그대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집중 분석하죠. 1번.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불거졌다는 거죠. 또 네. 뭡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네. 또 계속 올라온 내용들이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예, 이제 12 여기저기서 가지인가? 네. 이제 언론들을 물론 이제 좀 마이너 언론 하는 언론들이긴 하지만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메이저는 안 올려요. 마이너만 올려요. 그렇죠. 제가 저도 지금 IMP터에서 올린 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기 중요한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사실이거든요. 하나는 교육 경력이에요. 교육 경력. 예, 또 하나는 수상 및 연구 경력이에요. 이 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게 뭐 시간 강사는 대충 하는 것처럼 뭐 규정에 다르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요. 정반대입니다.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그럼요. 존재를 하고요. 2007년 당시에도 엄격한 규정이 존재를 했는데 교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학력이죠. 학력, 그 다음에 교육 경력, 그 다음에 연구 경력이에요. 여기에 대한 실제로 허위 사실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그냥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말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내면화된 인생을 바꾼. 예, 자기 경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필요한 만큼.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조직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왔을까? 안 걸렸으니까. 그게 관건. 그렇죠? 예.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걸리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쭉 경력을 어제 교육 경력만 18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8개? 예, 18개. 교육 경력만? 예, 예. 그게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어제 권인숙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이렇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 등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계신 분들이 지난 국정감사나 이런 때부터 쭉 검증을 해왔는데 네. 교육 경력만 18개가 허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제 또 보면 그 업체 게임산업협회라든지 또는 회사들. 예, 그다음에 회사 뭐 설립도 안 된 회사에 3년간 근무했다라고 한다든지 게임산업협회도 설립도 안 된 협회에 3년 1개월간 근무했다고 한 거 이런 것까지 하면 꼭 1개월씩 더 하더라. 예. 1개월 하나는 3년 10일 뭐 이렇게 더한 걸로 했어요. 그 수원여대에서 요구한 게 3년간 유사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년 이상을 맞추기 위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회사 경력 이렇게 되면 20개가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새가슴은 못합니다. 보통의 진짜 열심히 새가슴들은. 사셨어요. 진짜 열심히. 예, 누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문제는 이 과정도 그렇고 해명하는 과정도 그렇고 불법성 인식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불법성 인식과 관련된 논문이 뭐가 있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대체로 뭐 디지털 범죄라든지 또는 20대, 10대, 20대 남성들의 성희롱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매우 낮다라는 논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너무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런 허위 합격력과 관련된 불법성 인식 논문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우리 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도덕심이 길러지는가. 네. 어쨌든 불법성 인식이 없다는 거고 이 불법성 인식은 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 여기서 제가 뭐 전문가다 인지심리학은 우리 또 노 박사님의 노 박사 전문 수련님이. 영역인데 예. 노 박사 그 아무나 공채되는 시간 강사하셨던 공채도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 계속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이게 성공의 코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징계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는 이 큰 불법성 인식이 없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문제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네.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문제라고 김건희 봐요. 씨가 예. 이 정신 상황이나 이 살아온 인생을 전문가이신 원희룡 후보의 그러니까 부인. 이제는 후보는 아니지만 원희룡 전 후보의 부인인 이 강 여사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기에 이렇게 습관성으로 거짓말하고 이력서를 과장하고 거짓 기재하시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좀 말씀하시는데 정신과 의사 참고로 정신과 의사들은 물론 뭐 정신 그런 상담에 이런 거 분석도 하시지만 주로 약 처방하는 게 일이라서 그분은 그쪽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약 먹어라 이거요? 예, 저는 이 문제를 네.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아마 디펜스 하선 쪽에서는 그분 이제 사실 김건희 씨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냐라는 뭐 이런 것들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냐 안 지났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결국은 김건희라는 현재 그 인물이 현재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저기 영부인이나 어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자기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분은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공소시효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무슨 문제요라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나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공직자 후보의 최측근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자질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 인식 자체가 물론 평생 그렇게 안 걸리고 살아왔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저도 사실 저희는 이런 얘기에서 약간 비난을 약간 받았는데 사실 이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사건을 제가 몇 달 전에 했어요. 예, 그것도 정말 사건 많이 정말 하는 어김없이 분입니다. 등장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제가 이제 관련 규정들을 뒤져가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저기 부정 채용이 책임져야 되는 인물이 학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전혀 대한민국 화차 사건을 했어요. 사건으로 예, 몇 년 예, 전에.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쨌든 이게 안 걸렸다는 게 정말 놀랍긴 한데 계속 그렇게 안 걸려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안 걸릴 수 있고 처벌받지 않으면 그럼 또 그러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국민의힘 여자 의원들이 성명 같은 거 내면서 뭐 여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빠. 이게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대학에 강사를 뽑을 수 있는 그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해달라. 이게 무슨 여성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굉장히 격렬한 언어를 썼어요. 아, 나 정말 황당한 이수정 거였어.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어리고 예쁜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그 시기 어떻게 그게 질투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리고 예쁜 여성이 왜 나옵니까? 어리고 예쁜 여성이면 사기쳐도 된다는 겁니까? 거짓말로 학력 위조해도 된다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대상 자기가 받았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을 아니 뭐 갖다 붙일 때를 갖다 붙여야지 참. 여성은 검증의 대상에서 열애가 돼야 말 된다라고 같지도 않은 하는 소리 하고 얘기예요. 있어. 이거는 이제 여성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여성 스스로의 주체성을 스스로 그냥 인간 김건희가 아니라 여자 김건희는 여기서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스로 그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의 인격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대한민국에 있는 온 시간 강사들을 몽땅 한 말에 그냥 한 킬에 죽여버리더니만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은 여성을 다 아유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 시간 강사였던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그래서 더 열받는 거죠. 그쵸 내가 여성 시간 강사였구나. 맞아. 그러니까 여성 시간 강사. 근데 게다가 또 김건희 씨는 나는 남자답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남자답다는 말은 뭐예요? 남자다우니까 허위 학력 위조 이거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저도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그 얘기를 할 때 네. 이게 인터뷰의 순서나 이런 걸 볼 때 오마이뉴스랑 난 남자답다 구영식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요새 구영식 기자가 그냥 100만씩 팍팍 찍더라고. 그래서 한번 나가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성 인식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지금. 아니 그러면서 왜 오빠 소리는 왜 나요 또 그다음에 아니 나이가 70년생이에요 오빠예요 그럼 나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이게 영부인 후보가 할 말이에요? 청와대에 가면은 처음으로 접대할게요? 접대는 아니고 대접할게요? 대접. 예, 식사 대접할게요. 예, 예. 자 우리 좀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된 게 이번에 공개된 재직증명서입니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장치 제출한 거죠 한번 볼까요? 게임산업협회 뭐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저 빨간 걸로 된 거 맨 위에 있는 빨간 거 저게 1년 번호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재직증명서인데 이미 2006년도에는 그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 말에 의하면. 그러면 2006년으로 맨 위에 있는 저 왼쪽 빨간 박스에는 04가 아니라 06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기는 지금 04로 나와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에는 2005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제대로 쓰려면 2005년이라고 써야 되겠죠. 왜 월이라고 또 그 글자도 안 맞게 써놨느냐. 뭐 이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상기사실 증명합니다. 그래서 옆에 협회 도장 찍고 그 밑에 뭐 임모모 씨가 부서장이라는데 그 사람 거 뭐 도장 찍혀 있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 협회 도장 찍을 때 협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도장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협회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찍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요점이에요. 자, 김필선 변호사님, 네. 저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 사무소 위조잖아요. 사무소 위조죠. 이걸 그러니까 물론 뭐 혹자는 이 재직증명서를 그쪽이 임명을 통해서 받아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는데 있었는데 협회가 없고 협회 장도 그 당시 없었는데. 근데 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보기엔 너무 조잡해서요. 좀 이제 만드시려면 좀 성의 있게 만들었어야 성의가 되는 게 없어요, 아닌가. 이게 좀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어디 그 멤버 유지가 생각나는 그 정도로 좀 성의 없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실 뭐 월 이런 문제도 있고 안 맞추는 것 하다못해 양식이라도 좀 맞춰주든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 기본 처음 제가 이거 보면서 들었던 느낌 그거였습니다. 성의 없이 만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딱 화면을 저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증명서 원본에 발급한 사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김영만 협회장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윤석열 후보 말하는데 사실 저거를 낸 거는 수원여대의 상근인 사람을 원래 요구하기 때문에 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심장치 변호사님. 근데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하면은 저런 걸 왜 냅니까? 저게 나올 수도 없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직증명서는 안 주잖아요. 비상근 네, 명예직은. 비상금 명예직인데 네. 그 경력 요건에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상근직이요 정규직으로 재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공 관련 지식 및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직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상시 이렇게 돼야 되고 괄호 열고 초빙 분야와 직무 내용이 밑그림 유사한 보여주세요, 경력이 3년 지금. 이상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저기 보면은요, 이제 지원 자격이 나와요. 사립학교. 저기 수원 재직증명서 다음에 예. 초청 분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경력. 저 파란색으로 지금 형광펜 예. 돼 있는 거. 겸임교원의 자격 요건이
소빙 분야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경력이 3년 이상.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전공 분야 재직기관에서 정규 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서. 상시 근무가 중요하죠. 예, 정규 직원으로 상시 근무예요. 네, 정규 근데 여기는 직원으로. 비정규 비상근 이사다라고 하니까 정규 직원으로 상시 근무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명예 무보수라 그랬어요. 명예직. 예, 근데 그러면서 헌법학회 이사들을 전부 다 또 다 다 이상한 날려버렸어요. 사람들이었어요. 헌법학회 이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이름이나 올려놓고 있는 뭐 이런 식이에요. 헌법학회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날려버려야죠. 그냥.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빙 분야와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이거 3년 맞추려고 200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3년 1개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3년 1개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앞에 재직 증명서에. 네. 이건 의도적인 거고 상습적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자, 김성우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노영이는 안 예쁘고 안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쁘고 어리면 다 용서가 됩니다. 김성우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침부터 저에게 현타를 그냥. 뭐라고요? 현타를? 현실 자각했습니다. 자각 타임. 네, 됐습니다. 자, YH님, 오마이뉴스 구기자 오빠는요, 김건희에게 완전히 넘어갔더만요. 정말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김건희 씨랑 국민의힘에서는 뭐 몇 년이 지나니까 옛날 거 잊어버려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뭘 잊어버려. 그 옛날 2006년도에 존재하지 않은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막 도장도 만들어서 찍을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뭘 이제 와서 그걸 잊어버려. 아니,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8번 위조한 사람이 한 번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으니까. 이거를 누가 해요? 이걸 상식적으로. 할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제가 양심에 손 얹고? 저는 그 윤석열 후보님이 캐치프레이즈로 열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사회를 추구하고 윤석열 그렇게 후보가 살기에 노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증명서 증리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재직 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관련된 대학에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받아가지고 확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안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안 남아 있다는 건 안 본인이 남아있을 거 제일 알고. 잘할 텐데. 그러니까 알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알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해봐라 문제될 거 뭐 있냐. 그다음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도 공소시효 이거 했을 거예요. 저기 그때 따져봤고. 최현수 씨도 사실은 공소시효 따졌냐 안 따졌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소시효 따져봤을 거고 그냥 공소시효 따져봤는데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또 확인한 것 중에 보니까 저렇게 재직증에서 뭐 게임산업협회 것만이 아니라 무슨 무슨 컨설팅 회사? 무슨 H 회사라는 데들 또 3년 다녔다고 경력에 써놨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또 근데 이제 거기도 2004년 네. 11월 30날 설립이 됐어요. 자기는 2003년 3월부터 근무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저기 언론 기사에 물론 따라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사실 이게 재직증명서가 맞냐 이미 퇴사했는데 경력증명서가 맞죠.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건 다 경력증명서로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아까 밑그림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부 규정이 지금 재직 재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직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으로 내라니까 재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2005년 3월 31일 현재까지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2006년 6월 29일 날 발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그냥 무조건 경력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직 중이라고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고 쓰고 내용에 대해서는 맞출색을 못한 거죠.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만 살짝 들어가봐도 설립 연월일 나오잖아요. 그 정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 되게 게을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처음 보고 너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일단 월이 2005 월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탈자도 안 봤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만들어 온 거예요. 월하고 연을 구분을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설마? 거기까지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긴 한데. 자, 좋습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이력 부풀리기. 이거보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시간 강사만 10년의 노영이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캐 물으니까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자료를 보고 뽑지 않는다. 이 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간 강사를 왜 전공을 왜 안 봐요? 시간 강사는요 다 전공 보고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가 뭔지를 몰라요. 구분을 못한다.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직제입니다. 겸임 교수는요 다른 곳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직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대학에서 내주지 않아요.
네, 4대 맞아요. 보험을. 네. 겸임 교수는 그래서 심지어는 겸임 교수 초빙을 할 때는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내고 있다라는 증명서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심지어. 강사는요, 학기 끝나고 나면은 얄짤 없어요. 우리 5만 원도 안 줘요. 그래서 방학 때는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서 계절적 실업자라고 그 건설 그 비 오고 눈 오면은 일 못하는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것과 우리는 똑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과정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이것도 좀 문제지만 대학 강의에 거의 절반 가까이 어떤 학교는 절반 이상을 시간 강사가 다 하거든요. 시간 강사가 없으면 학교가 학교 쓰러진다니까요. 쓰러집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제 겸임 교수는 진짜 다른 곳에서 현실에서의 경력이 있고 일정한 학력을 갖춘 사람들을 현장 경력을 모셔다가 직접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겸임 교수고요. 네. 시간 강사는 정말 정교수가 할 수 없는 수업을 정교수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 강사들은 평가도 한다니까요.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자기네들은 평가도 안 해요. 이 정교수들은. 그 법 이야기를 좀 하면요. 사실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직 검찰총장께서 규정이 이런 게 규정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할 또 필요가 있다고 규정을 생각을 해요. 찾았군요. 네, 규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2007년경에 있던 규정과 지금 규정이 조금 다르고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시간 강사 겸임교원의 지위가 조금 다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경에 적용되고 있었던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7조에 겸임교원하고 시간 강사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굽니까? 여기 이분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겸임교원은 시간 강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이 시행령에 어긋나고요. 그럼 네. 겸임교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1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겸임교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일반 조교수, 더 높은 정교수 거야. 더 높은 거였어요. 그럼 교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요. 당시에는 그 대학 교수 자격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네. 있었고요.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그 뭐냐면 학위, 그 다음에 연구 실적, 그 다음에 네. 교육 실적으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김건희 씨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여기어가는 것들이고요.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사실 단순 허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가장 큰 상들이에요. 네. 이 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큰 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착했거든요. 좋습니다. 조미아님께서요. 정규직 교수들도 강의 평가합니다. 저는 현직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강사적 시각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돋보이는 욕심 때문에 수상 경력 부풀리기 한 것이다.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김건희 씨랑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공직선거법 안될것 250조 같은데? 적용인데 뭐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그거는 아니죠. 옛날에 냈던 이력서 가지고 지금 설명.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해명 과정. 해명 과정에 대해서 아, 문제를 허위로 삼는 거라서 가짜를 말했다? 예, 가짜나 말했다는 것이어서 거짓 해명이다. 예, 사실 그 과정에 지금 이전에도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난 옛날 사건에 대해서 현재 얘기하는 걸 문제 삼은 적이 8년 날 인 것들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는 이거를 만약 이렇게 되면은 만약 고소고발에 들어갔으면 이걸 따져가지고 문제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좋아요. 네. 나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용감한 분이 여쭤봐 주실래요? 신장씨 말씀 용감하신가요? 네, 윤석열 후보에게 여쭤봐 주실 수 있어요? 만나야 여쭤보지. 그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 신정화 씨 사건 알잖아요. 예, 신정화 씨 사건 그 때. 학력 위조로 미술계 그 거목 광주 비엔날레 막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던 실력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학력을 다 위조했었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건을 누가 수사했어요? 문무일, 김호수, 윤석열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인의 부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십사.
하필이면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랑 같은 대학 그 건물에 빌딩에 있다면서요. 그 건물에 있어요.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좋습니다. 우리 네. 미션 드린 거니까 다음 주까지 답을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못 만날 것 같고. 아예 알았어요. 자, 해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예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김건희 씨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우리 한번 성격평, 인물평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정말 예쁜지 안 예쁜지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김건희 씨 성형한 데 가서 성형하세요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짝눈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 김건희 씨는 자기 짝눈이어서 수술했다고 하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인물평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나 현재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인터뷰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네. 그 기자가 전화하니까 콜백을 통해서 한 것이고, 콜백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아, 이제 인터뷰 나가도 되겠다. 너 지금 나갈 타임이다. 2명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인이래요. 난 그 지인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인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지인하고 또 뭐 누구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됐다. 연습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달이 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인터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나 어드바이스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망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보고 아, 이번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마련한 그런 코너입니다. 자, 우선 김건희 씨가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거. 이 부분 먼저 한번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대응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그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획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를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대변인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것이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가족에서는 막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선 윤석열 후보 매우 불쾌한 듯한 그런 말투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저는 제가 불쾌한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고 이제 부인이 말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 와이프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부인이 어쨌든 대학에 강사 뽑는 겸임교수 뽑는 업무를 사실은 방해하고 남의 이름으로 막 문서를 위조해서 낸 것으로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인데 당연히 미안해야 되고 송구스러워야 되고 죄송스러워야 되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다 뭐 이 정도만 한 거 가지고 아우 적절하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판단을 하시고 이거 맞는 겁니까? 뭐 일단은 제3자 얘기와서 막 하는 것 무슨 남 유체 이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아까 이제 김건희 씨의 위법성 인식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상황 인식은 여전히 이분도 좀 잘 안 되시는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안 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김건희 씨가 출마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오히려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좀 사실 이분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아니 생각이 근데 좀 조국 들어요. 장관이 그 79, 80건 압수수색할 때는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이 정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 고등학생한테 예,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 역지사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 즉 검사가 덮으면 죄가 안 되고 검사가 파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알고 있는 그 법원 예 그런 거죠. 세상에 검사가 덮으면 있는 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파면 없는 죄도 있는 거죠. 탈탈탈탈 털어서 그 인식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 인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이 그거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팔 때도 신정아를 팔 때도 그 다음에 이 본인의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할 때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은 다만 덮을 거냐 팔 거냐 이 판단은 내가 자기 한다. 맘이다. 내가 한다. 적절성의 판단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검사로 26년 살았던 사람의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검사는 세상 사람이 구속시킬 사람하고 그냥 냅둬야 될 사람으로 둘로 잡아 넣을 사람과 그냥 냅둬야 될 사람으로 둘로 나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 이거 오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오전에는 벌컥벌컥 화내고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당신들 뭐 알구나 해봐. 취재 좀 제대로 해 하고 화를 냈잖아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이 화를 냈을 때는 소스가 뭐였겠어요? 그 전날 밤에 부인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 얘기할 때는 선본에 와서 후보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들은 부인 얘기랑 선본에 와서 들은 얘기랑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 적절하다고 남 얘기하듯 하지를 않나. 할머니 뭐 기획공세라고 했다 하지를 않나. 그렇지만 사과한다고 하지를 않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태도가. 기획공세면 투쟁해야지. 왜 정치 사과를 공작이면 그걸 가만히 두면 되나. 그렇죠. 추상 같은 분이 추상 같은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젯밤에 들은 부인에게 들은 말과 그리고 그 부인은 잘못된 정보를 줬어. 겸임 교수는 여보,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뭐 학력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아침에 벌컥 화내고 오후에는 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온갖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조국 지금. 장관 때는 부부 일심 동체라면서요.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남편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네. 근데 왜 자식까지. 지금은 왜 틀려? 이상하지 않아요? 자, 게다가 여권의 기획공세라고 한다. 아니 뭐가 여권의 기획공세 물어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뉴스공장에서부터 나오더라.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기획공세다. 뭐 이게 기획공사면은 YTN은 당시에 오마이뉴스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특히 뭐 사실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소환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쪽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나 알아들었어요. 이게 왜 기획공세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메이저 뉴스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찌질한 데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부모님 부인 얘기 나왔을 때 뉴스공장은 메이저가 아니니까 이거 그래서 공장이라 그러나 봐요. 정말. 그렇죠? 아니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뉴스공장 얘기를 왜 해? 뉴스공장 얘기 전에 그럼 YTN 얘기를 하셔야죠. 당신들이 좋아하시는 그 메이저 언론 아니야, YTN에서 YTN도 취했지. 메이저가 아니야. 거기 YTN도 말하는 메이저가 아니야. 메이저는 KBS, SBS, MBC 세 개. 세 개. 여튼간에 기획이라고 하려면 YTN부터 TV조선까지. 예, YTN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 YTN이 취재했잖아. 그럼 YTN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갑자기 뉴스공장 이거는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자 나의 지지자들이요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뉴스공장과 TBS의 음모이니 뉴스공장과 오마이뉴스를 공격하라라고 좌표 찍은 겁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 또 역시 기획공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더 팩트가 찍은 영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 보이죠? 왼쪽 얼굴은 저 팩트 사진 기자가 쳐다가니까 갑자기 얼굴을 저렇게 숨기고 누군가가 옆에 있던 남자분이에요. 목덜미를 잡고 후보 부인의 목을 내리 누르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도 받으니까 그냥 정정당당히 얼굴을 공개하겠다. 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비교가 지금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 뭐 영상을 안 보내주는 거야. 영상 쓰면 안 돼요? 네. 네. 영상 보여주세요. 김현 씨, 공결전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는 저 남자분이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덜미를 막 잡고 대통령 후보 부인을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이게 뭐 지금 뭐 어디 불륜 현장도 아니고 뭐 뭐야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 뭐 저기 자기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이대니까 피해가는 이런 모습인 건데 사실 저 자리가 저런 자리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 저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얼굴을 좀 저기 당당하게 보여준다? 뭐 이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현재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얼굴을 보여준 이 사진도 실제로 상당히 기획된 저 사진은 것이다라고. 기획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일률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긴 생머리에 뭐 화장기 없는 얼굴에 뭐 통이 넓은 바지에 이렇게 딱 묘사를 또 하면서 썼어요. 예, 뭐 분석한 거 보니까 사실은 화장기 없는 게 아니고 얼굴을 투톤으로 칠한 것이다라고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급 초췌해지는 얼굴이거든요. 네, 그렇게 급 초췌해진 그게 얼굴이에요. 취지였어요. 원래 취지는. 예. 급 초췌해진 얼굴. 그 초췌해진 얼굴인데 실제로 여기 볼을 보면 볼터치를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전부 이것도 기획해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미지에 대한 또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팩트를 가지고 이 건을 다투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리고 예쁜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여성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여성 프레임을 하나 갖다 쓰는 거고요. 여성을 다 전태로 만드는 그 여성 인권 프레임을 갖다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초췌해진 얼굴로 들어와서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성을 좀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돌파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벌써 나왔던데 그 논점을 옮기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뭐를 하나 갖고 나올 아들 거예요. 얘기 또 나잖아요. 예. 네, 분명히 아들. 딱 가지고 있다가 이걸로 덮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슈로 덮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 어쨌든 좀 전에 이제 그 목덜미를 팍 잡고서 그냥 강하게 내리누르던 그 손의 주인공, 그 남성이 경호원이 아니다, 뭐 조카다, 혹은 조카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 씨를 수행하면서 일정과 관련된 황모 씨라고 알려졌으나 윤 후보 측은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누구냐? 그렇게까지 목을 막 내리누르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인이다. 이랬어요. 누굴까요? 지인이라는 게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메시지 관리자를 붙여주겠다라면서 김앤장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후보 부인이. 왜 싫다 그랬을까요? 최모 변호사 불편하다 그랬다고 얘기를 뭐가 하던데, 뭐야, 근데 불편하겠지.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실은 그 선본이 삼중구조다 이런 얘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본, 그 다음에 네. 총괄 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한 김종인 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서초동 선본.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지금. 탑이에요, 지금? 예. 뭐 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취해법권처럼 선대위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사과도 찍고,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개사과도 거기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서초동 선본에서 네. 개사과도 찍고, 그다음에 목도 가리고. 이게 왜 그랬는지 마스크 안 써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마스크는 안 썼어, 둘 다 분명히. 예. 아이고, 알았어요. 자, 서초동 선본인지 뭔지 그동안 계속 실패만 한 것 같은데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이거는 꼭 봐야 돼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보겠습니다. 파이팅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네,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기자에게 계속 이런 이제 경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답변을 하는 와중에 억울했겠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기자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네.
그 협박인데. 네.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는 그런 통화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를 들어간다는 생각이 되게 많으신가 봐. 그리고 그럼요. 또 하나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서 70년생이다. 그러니까 어머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기자인데 설명 안 나오겠느냐. 이거는 협박성에 가까운 말이고. 이게 약간 이 심리 상태가 되게 복잡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자,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김의겸 의원이 뭐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어떤 인물이냐? 종잡을 수 없는 인물? 아니면은 마음이 좀 소심한 인물? 아니면 뭐 아니요, 뭐 거리낌 없이 저는 거리낌 없는 인물? 예, 거리낌 없이 속이고 살아서 성공했고 이 방법대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안 그런 분이죠. 아마도 그 사주풀이를 잘 올해 초에 해보니까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사주풀이를 보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걸 쭉 보면 네. 구영식 기자랑 얘기한 것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여자분이? 예. 그리고 공개 소위 본인 스스로가 등판을 해서 내가 다 설득할 수 있다. 네. 그걸 뭐 오빠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뭐 나는 남자답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나를 어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서 죽어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갇혀 있다가 말하자면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전화 오니까 이거 해도 된다니까 신나서 전화했다가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그런 거죠. 구영식 기자도 에이 설마 전화 되겠어? 문자만 남겨놨는데 전화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말하자면 YTN, 구영식, 근데 또 다른 기자들도 전화 통화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등판 시점이다. 사실 그 전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뭐 이게 그 무슨 뭐 하는 뭐 정인이한테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곧 등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전 예고적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소위 이렇게 밑밥 기사가 밑밥 꽤 기사들이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일단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 나오는 코스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서 리스크가 터진 거죠, 지금. 자, 이것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초창기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 몰라. 대선을 가리켜서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나세요? 네네. 이게 특별시민에 나오는 이런 대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게 식구고 가족이야. 정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야. 윤석열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정책 얘기 잘 안 하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 걸 자꾸 얘기하고 장모 얘기, 뭐 부인 얘기 자꾸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네.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좀 신기하게 봤던 게 관훈 토론이거든요. 네. 관훈 토론에서 얘기 나오면 주로 사실은 거기가 물론 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는 곳이긴 하지만 자기 정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관훈 토론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전부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만 싹 나와요. 아, 그래요? 거의 뭐 이분이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당시에 주로 오갔던 얘기들이 가족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지금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저기 어쨌든 언론이나 이쪽에서 물론 뭐 우호적인 것도 있고 뭐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번 김건희 씨가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시켜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겸임 교수가 시간 강사예요. 그 현실 좀 알아보고 오세요. 본인이 시간 강사 한 적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저는 거의 99.9% 그 이야기한 정보는 그렇게 이야기한 정보는 김건희 씨한테 들었다라고 추정할 자기 수밖에 아버지한테 없어요.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수였잖아요. 90이 넘으신 분이고 따로 살잖아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너 와서 강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여기 패밀리 비즈니스 얘기에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해야 해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 전날 밤에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했는지 아.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대신해서 제가 시간 강사 경력 10년에 제가 대신해서 저희 때 시간 강사 노조가 생겼어요. 제가 성대에서 강의하고 광운대, 강릉대, 경희대, 덕성여대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 때 시간 강사 노조가 생겼어요. 우리 그때 속상하고 힘들어했던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몸으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망언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 여러분 힘냅시다. 자, 그럼 그렇고요. 노영희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서막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성희롱 의혹입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112 출동 기록을 가지고 사실은 분석했어요. 왜 12명이나 갔느냐, 왜 잠자고 있는 여청 직원 3명이 돌아갔느냐, 왜 팀장은 갔느냐, 왜 순찰차에 있던 2명만 가서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다니면서 갔느냐, 막 이런저런 거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변호사님들께서 이 사건을 총평 한번 먼저 들어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김필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규모가 큰 사건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몰려왔고 뭐 사실 112 불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했을 정도의 이런 매우 큰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권성동 쪽에 이제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건 아무것도 아닌 별로 덕담 정도로 끝난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네. 생각 하나 들고요. 이게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지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중앙지 기자였다면서요. 기자와 다큐멘트. 국회의원과 예, 근데 이게 기자면은 권선동 의원 말이 맞으면 권선동 의원이 맞다라고 보도를 해주는 게 맞는 말을 것 안 해. 같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도해주는 게 맞는 것 기자 같은데. 정신이 없어졌어. 예, 근데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거기서 술을 드신 게 아니라 꿀을 드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벙어리라는 발언은 안 되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꿀을 꿀을 드신 것 먹었어요. 같습니다. 꿀을 예. 먹었. 그것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익숙하지 못해서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도 제일 이상한 점은 그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입이 딱 닫혀 있어요. 저 보도 나오기 전에 저는 강릉에 계신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취재가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나오죠. 예, 점점 나오는데 그 다음 날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쪽 경찰 쪽이랑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전달해 주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날도 경찰 신고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요. 예. 부부 싸움을 이런 날 심하게 아침에? 하셨답니다. 그 다음 날. 왜냐하면 남편이 그 전날은 성희롱이라고 해서 그 경찰 그 출동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렇죠. 성희롱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남편이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게 또 경찰에 신고될 정도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남편의 태도가 신고했을 때 그 전날 현장에서 신고했을 때와 그 다음 날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12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순차적으로 그 신고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절차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혹은 후폭풍이 어떻게 돌아갑니다라고 말해주는 과정에서 있었을까요? 경찰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권성동 의원 쪽에서 기자와 업주와 당사자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혼자 변심해서 하룻밤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예. 사건 안 해보셨어요? 이런 사건 해봤잖아요. 이런 사건은 해봤죠. 해봤죠. 그리고 예, 그 경험상 제가 뭐 직감적으로 겪어본 경험상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부인이나 뭐 이렇게 애인,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큰 싸움이 납니다. 싸움 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사실. 이 강은님께서 매수당했나? 이렇게 하시고 박상희님 남편이 뭐 받았나? 땅콩님 부인을 버린겨? 본부장 구속님 고소 취소하니까 부인이 열받은 거겠죠. 뭐 이러고 캔디바님 권성동 지역구니까 입막음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남편에 대한 입막음 조치일까요? 뭐 어쩌죠. 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일. 아이고 복잡스럽습니다. 자 경찰은요 신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면서 신고자가 추가로 고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 말로는 많은 현장 기자들이 신고자를 찾고 있는데 안 나타나고 있대요. 하지만 신고자가 누군지는 다 안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고자가. 권성동 의원이 자기를 아니까. 그렇죠. 못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강릉은 제가 전해 들은 바 여기 뭐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강릉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권성동 국무총리 이걸로 일치 단결해 가는 분위기랍니다. 아, 그래요? 예. 권성동 윤핵관이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 예, 예. 1순위다? 예, 외가다 뭐 이렇게 같이 며칠 전에도 한번 갔다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난 건데 그래서 그쪽은 권성동 씨를 이렇게 거스르는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게 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게 뭐 직접적으로 권성동 씨가 무슨 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권성동 의원에게 해가 되는 또는 거기에 반대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게 그 동네 분위기랍니다. 전해 들은 바. 그럴 예. 수도 있겠군요. 일부 강릉 시민이 저에게 전해진 분위기. 근데 저는 꼭 그 남성분만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상황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저는 저도 이것도 관련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에서는 특히 강원도 지금 국힘 관련자에서는 거의 왕입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레벨로 볼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강릉에서 있었으면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직간접적으로든 이게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권성동이 세다 이걸로 어우, 나가겠습니다. 셉니다. 어쨌든 진실 공방으로 가는 사건의 풀열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찾기가 어렵다. 뻐꾸기를 날리고 싶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때문에 화나서 구독 취소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여와 같은 마음으로 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유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논리적인지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잊지 마시고 7시 30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